예, 오늘부터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들어가는데, 모의고사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본 흔한 문제도 있고, 또 모의고사 내가 대방고시학원 모의고사 문제 낼 때 좀 어려웠던 문제, 질문 많이 들어온 문제도 섞여 있고, 작년 것도 한두 개 겹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작년 거 중에서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한다고 생각하는 거, 알아야 될 거, 이런 것들 한두 개는 또 넣고, 또 캠벨 문제집에 있는 것도 중에서도 요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문제를 두루두루 해서 포함시켰으니까 조금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 나오고, 점수를 20문제 풀었는데 어떤 회는 또 어렵고 어떤 회는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회 딱 보니까 20문제 풀었는데 반타작도 못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일부러 내가 어려운 걸 많이 뽑아놓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실전 문제도 이렇게 막 완전히 이런 문제들만 모아서 나오는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출문제도 풀고 다른 별도 풀었는데, 거기에 있는 문제 뽑아서 여기다 해놓으면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거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어려운 거 해놨으니까, 좀 너무 어렵다, 점수 안 나온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냥 쭉 더 하나하나 알아간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돼요.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에 다음 원소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낮은 것, 다른 거와 반응을 안 하는 거. 반응성이 제일 높은 건 누구겠어요? 반응성이 가장 높은 건 누가 되는가? 팔 제일 많은 거. 팔 제일 많은 게 반응 잘하겠죠. 어떤 거는 다 결합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가? 이런 것들. 팔 4개잖아요. 아무거나 다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반응성이 가장 높아요. 그럼 반응성이 낮다는 소리는 다른 원소와 결합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건 왜 반응성이 높겠는가? 그러면 탄소는 몇 번이니까? 그렇죠. 6번이니까. 6번이면 제일 안쪽에 전자 몇 개 있는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전자 몇 개 있는가? 하나, 둘, 셋, 4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몇 개가 더 둬야 되는가? 4개를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 4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안정성 있다는 소리는 다른 원소와 반응을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원소와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제일 바깥쪽에 몇 개 있거나, 2개 있거나, 또 몇 개 있거나, 8개 있거나, 그런 걸 찾아야 되죠. 그럼 제일 바깥쪽에 2개 있거나 8개 있거나, 그러면 몇 번 찾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헬륨 같으면 여기가 2개 있거든요. 그럼 2개 있으면 2개가 딱 있으니까 다른 거랑 전혀 반응할 필요가 없죠. 자기 혼자 살면 되지. 얘는 밖에 8개를 채우려고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안쪽 바깥쪽에 2개 있으니까 더 이상 다른 거랑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온 같으면 10번 번호 가르쳐줬죠. 이 위에 거는 필요 없어요. 위에 거는 쓸데없는 건데 이제 현혹시키려고 그냥 놓는 거지. 위에 거는 뭘 얘기하는가? 요거는 무슨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의 질량 얘기하는 거니까 양성자수 플러스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는가? 전자수만 알면 돼요. 전자수는 양성자수 있고 전자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되지. 위에 건 필요가 없지. 우리가 예를 들어 탄소가 6번이다 그러면 탄소가 6번이고 요거 12번이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자수가 되는 건가? 원자 번호죠. 그럼 원자 번호는 무슨 자수를 얘기하는가? 양성자수죠. 그럼 양성자수는 중성 원자의 무슨 수나 마찬가지인가? 전자수나 마찬가지고 요거는 무슨 양인가? 원자량이죠. 그럼 원자량은 뭐하고 뭘 합해놓은 건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거 요 밑에 것만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6번이니까 10번이니까 이건 6번이고 10번이니까 안쪽에 몇 개 있겠는가? 안쪽에 몇 개 있어요? 2개. 그럼 그 바깥쪽에 몇 개가 있겠는가? 그렇죠.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다른 놈이랑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반응 안 해요. 아무것도 다른 거랑 혼자 살아요. 그래서 2번이나 10번이나 또 하나 18번도 되겠죠. 그래서 18번 이런 것들은 다른 원소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일 바깥쪽에 8개로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반응성이 가장 낮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분자라고 하는가? 단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3가지를. 그래서 단원자 분자, 또 다른 말로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해서 이게 헬륨하고 또 네온하고 아르곤
이것들이 단원자 분자라고 얘기하죠. 자기 혼자만 반응하는 단원자 분자, 비활성 기체, 활성하지 않는 기체. 그래서 보통 원자 하나 갖고 분자 노릇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요? 안 하지.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럼 산소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렇죠. O2가 돼야 되지. 예, 그래서 얘는 두 개가 만나야 분자가 되잖아요. 원자 두 개 만나야. 그래서 대부분 다 두 개 만나거나 탄소도 이거 한자 갖고 반응 안 하고 예를 들어서 CH4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예, 다 다른 거랑 화합물이나 분자 상태로 있잖아요. 원자 상태로 있는 건 거의 없죠. 화합물이나 분자 상태로 있는데 얘네들은 원자 상태가 그대로 분자 노릇하는 거예요. 원자 노릇 상태가 그대로 분자. 그래서 원자 상태가 그대로 분자 노릇한다고 해서 단원자 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원자 분자는 네온 2번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한번 보면 금방 이런 것들이 비활생 가장 반응성이 낮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찾아내면 되고 그래서 네온 2번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다음 2번은 대장균, 백혈구, 정자가 체내에서 나타나는 생명현상의 특성. 대장균, 백혈구, 정자. 대장균, 백혈구, 정자가 나타내는 생명현상의 특성. 그러면 생명현상의 특성. 생명현상의 특성은 제일 먼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생명현상의 가장 중요한 것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무슨 대사하는가? 물질 대사. 또 세 번째 뭐에 대한 뭘 할 수 있는가? 자극에 대한 반응. 그래서 무슨 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항상성. 항상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발생과 생장. 다섯 번째는 유전과 진화. 생식과 유전 들어갑시다. 40번째 생식과 유전. 다음 여섯 번째 적응과 진화. 생명현상의 특성. 이 중에서 생명현상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특성인가? 그러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무슨 대사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건가? 물질 대사. 그러면 얘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있죠. 세균 무슨 핵세포로 되어 있는가? 원핵세포. 세포죠. 이건 다 무슨 핵세포인가? 진핵세포. 정자도 핵 들어있으니까 진핵세포가 되죠. 그 다음에 물질대사. 그럼 물질대사를 스스로 물질대사를 못하는 건 누구만 스스로 물질대사 못하는가? 바이러스만 스스로 물질대사 못하니까 무생물과 생물의 중간이라고 하죠. 그럼 이건 물질대사 다 하죠. 하고 이것도 하죠. 정자도 물질대사 해요. 정자에도 중편에 뭐가 있어요? 정자의 중편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있으니까 물질대사 하죠. 물질대사 하면 세포호흡으로 생각하면 돼요.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세포호흡. 다음 분열. 분열로 증식하는가? 이거 분열로 증식해야 안 해요? 하죠. 이거 분열해야 안 해요? 분열? 예? 하죠. 왜 그런가 그러면 클론 선택하잖아요. 클론 선택이면 예를 들어서 B림프구 같으면 B세포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B세포로 분열하잖아요. 엄청 분열해요. 분열 능력이 있어요. 클론 선택이 일어나니까. 이거 분열 능력? 요거는 없죠. 왜 정자 분열 능력이 없는가 그러면 이거하고 구별해야지. 2N짜리 무슨 모세포가 정원세포에서 2N짜리 제1정모세포, 1정모세포, N짜리 제2정모세포, 제2정모세포 됐다가 N짜리가 되면 이건 정세포가 됐다가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정자가 만들어지면 요놈은 분열하지 않지. 누구하고 만나야 되는가? 난자하고 수정을 한 후에 수정란이 분열하는 거지. 정자 자체가 정자 한 마리 가만 놔두면 정자가 수백 마리 되나? 안 되지. 분열하는 거 아니죠. 정자하고 난자하고 수정을 해서 수정란이 분열하는 거지. 정자 자체는 분열하는 거 아니죠. 정자 한 마리가 정자 수백 마리, 수억 마리 안 나오잖아요.
한 마리로 그냥 있다가 난자고 수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3일, 수명이 3일이잖아요. 난자고 수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분해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 안 하죠. 분열 능력이 없다. 그래서 세 가지의 대장균, 백혈구, 정자가 체내에서 나타나는 생명현상의 특성을 모두 보면 1번 물질 기억번, 물질에서 한다. 기억번은 맞아요. 니은번에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그렇지만 분열로 증식이 가능하다. 그거는 누구 때문에 안 되는가? 정자 때문에 안 돼요. 정자 때문에 분열로 증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번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뭐 하나 더 첨가할 수도 있는가? 바이러스 하나 더 첨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하나 만약에 첨가를 한다면 이제 어떤 말 들어가는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한다. 분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뭐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핵산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핵산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DNA 또는 RNA. 얘는 DNA와 RNA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DNA 또는 RNA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핵산은 바이러스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혹시 핵산, DNA, RNA 집어넣으면 이제 뭐 핵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무생물과 생물의 중간 되니까 바이러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못하고 핵산은 가지고 있다. DNA 또는 RNA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3번 기억, 니은번 돼야 되고 다음 3번은 핵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핵 속에는 DNA와 RNA가 결합해서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DNA는 몇중 나선 구조가 이중 나선 구조로 DNA 혼자 있는 거죠. DNA 혼자 염색사를 만들죠. 더 정확하게 하면 DNA와 무슨 단백질이 만들어내는가? 히스톤 단백질. 그래서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염색사를 만들어내겠죠. 그럼 RNA는 어떻게 되는가? RNA는 응축됐던 게 느슨해지면서 RNA가 필요할 때만 만들어지죠. 그래서 RNA는 필요할 때만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에 소포체와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핵막은 무슨 체막과 연결되어 있는가? 소포체. 그래서 핵막은 소포체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핵 쪽에 가까운 소포체는 무슨 면 소포체가 핵 쪽에 가깝게 있는가? 그래서 거친 면 소포체들이 핵 쪽에 위치되어 있죠. 그래서 핵 쪽에는 거친 면 소포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매끈 면 소포체는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포체와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니은번 맞죠. 그다음에 디귿번 핵소체. 핵소체를 다른 말로 핵소체? 그렇죠. 인이죠. 인. 염색사 있고 핵소체 인이 있죠. 인. 그래서 핵소체가 인. 그래서 인에선 뭐하고 뭘 만드는가? 리보솜과 rRNA 만드는 핵소체라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번 3번 돼야 되죠. 그다음 4번은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될 때 전체 에너지의 변화, 엔트로피의 변화, 자유에너지의 변화를 옳게 나타내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전체 에너지는 엔탈피라 그래요. 엔탈피. 자유에너지 플러스 무질서로 잃게 되는 쓸모없는 에너지.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자유에너지 플러스 무질서로 잃게 되는 쓸모없는 에너지. 이것을 우리는 자유에너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질서로 잃게 되는 쓸모없는 에너지. 한마디로 뭐가 되는가? 무질서의 도를 증가시키는 엔트로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걸 이꼴 엔트로피라고 하진 않아요. 엔트로피에다가 절대 온도를 곱하는 건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엔트로피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유에너지 플러스 무질서로 잃게 되는 쓸모없는 에너지, 이것을 전체 에너지라 그래요. 그럼 합성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반응의 진행이고 여기는 에너지, 깁스의 자유에너지죠. 자유에너지, 깁스의 자유에너지.
자유에너지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반응이 되는가? 흡열 반응. 실제로 이제 이거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일단 반응 주고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흡열 반응. 그럼 이거는 무슨 물이라고 얘기하는가? 반응물. 이거는 생성물이죠. 그러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될 때 그러면 이거와 같은 반응은 무슨 반응인가? 흡열 반응이죠. 그러면 뭐는 우리 배웠어요? 흡열 반응의 델타 G는 배웠어요. 델타 G가 바로 자유에너지 G죠. G. 요거는 H라고 하죠. H 전체 에너지. 그럼 델타 G는 요거는 우리 배웠으니까 델타 G는 어디에서 어디 뺀 게 델타 G라고 했는가? 그렇죠. 여기 생성물에서 반응물 뺀 걸 델타 G라고 했어요. 그럼 델타 G는 무슨 값을 갖게 되는가? 양의 값을 갖죠. 양의 값을 갖고 또 반응물하고 생성물로 되면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전체 에너지가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네, 자유에너지가 일단 많잖아요. 얘보다 얘가 자유에너지가 많아요. 그럼 쓸모없는 에너지는 어떤 게 더 많겠는가? 그러면 합성되면 쓸모없는 에너지, 자유에너지가 많으니까 일단 플러스예요. 델타 H도 플러스가 되는데 전체 에너지 많으니까 많아지는 건데 요 에너지 델타 S 엔탈피는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요게 이제 문제죠. 자유에너지는 어차피 자유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전체 에너지도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자유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이거 델타 G는 증가했어요. 그럼 자유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델타 H는 이거에다가 이걸 합하는데 이거는 양이 적죠. 이거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델타 H도 많아진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델타 S 엔탈피는 합성할 때 엔탈피가 증가되어 분해돼야 엔탈피가 증가될까? 합성돼야 엔탈피가 증가될까? 엔탈피가 아니라 엔트로피. 합성할 때 엔트로피가 더 증가되는가? 분해할 때 엔트로피가 증가되는가? 이걸 절대로 안 잊어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인가 그러면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합성한 거죠. 결혼하면 무질서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당연히 감소하죠. 막 놀던 사람 둘이서 결혼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가? 부인 눈치 봐야 되지, 남편 눈치 봐야 되지. 어디 좀 한 12시쯤 들어오고 싶은데 12시까지 들어가면 뭐라고 짜갈짜갈 소리 할 것 같으니까 좀 일찍 들어야 돼. 그 무질서도는 감소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이제 앞으로 안 까먹어. 그래서 합성은 무질서도가 뭐한다? 감소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해진다, 합성됐다. 그럼 무질서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될 때 그랬어요. 그럼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이니까 무슨 반응인가? 흡열 반응이죠. 그럼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됐다 그랬을 때 전체 에너지 변화는 뭐 하는가? 합성이니까 증가하겠고 또 엔탈피는 합성이니까 뭐 된다 그랬어요. 합해지면 감소하게 된다. 무질서도는 당연히 합해지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지면 무질서도는 감소한다. 그리고 델타 G는 반응열 자유에너지 변화는 증가한다가 되니까 몇 번 돼야 되는가? 3번 돼야 되죠. 이제 엔트로피 감소 확실히 알겠죠? 그래서 합성되면 엔트로피는 감소한다. 근데 엔탈피는 증가한다. 엔탈피 전체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엔트로피는 합성하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3번 돼야 되고, 그다음에 5번은 세포의 전자전달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1번에 기억번에 세균에서 전자전달계 단백질 복합체는 세포막. 세균은 우리는 전자전달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세포흡이와 우리는 전자전달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미토콘드리아 내막.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세균은 무슨 막에 있는가? 세포막에 있다 그랬죠. 세포막에 있다. 그래서 세포막에 특히 메소좀도 있는데 메소좀이 하는 일은 뭐도 하는가? 그러면 세포흡에도 관여하고 또 뭘 나눌 때 쓰는가? 세포 분열할 때 DNA 나눠질 때도 메소좀이 관여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메소좀이 관여하게 된다. 그래서 기억법 맞고
니은번 전자가 흐를 때 수소이온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되는가? 그러면 전자이온은 내막에서 세포기질, 내막에서 세포기질이 아니라 막 사이 공간에서 어디로? 예, 미토콘드리아 같으면 수소이온이 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수소이온이 이동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로 이동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일로 이동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이동되는 것, 즉 기질에서 이쪽으로 이 수소이온이 이동되는 건 무슨 수송으로 이동되는 건가? 예, 이건 능동수송으로. 그럼 이 능동수송으로 전자가 이동된다? 수소이온이 이동된다? 어떤 에너지 가지고 이동이 되는가 하면 전자가 전달되면서 나오는 에너지 가지고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전달돼서 제일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산소하고 결합해서 물 만들어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 요거는 기질로 뭐 되는가? 확산된다라고 얘기하죠. 항상 기질로 확산될 때. 그러니까 여기는 말 자체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지만 말 자체가 세포질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기질과 막 사이 공간 해야 되는데 내막과 세포 기질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질과 막 사이 공간 사이를 왔다 갔다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기질과 막 사이 공간 또는 막 사이 공간에서 기질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일단 내막도 아니고 세포 기질도 아니기 때문에 니은 번은 틀렸어요. 우리가 호흡할 때 릴레이 특강에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Q&A 질문이 들어와서 우리가 호흡할 때 옥시데이즈가 필요한가? 호흡할 때 효소로서 옥시데이즈가 무슨 요소인가? 산화요소예요. 산화요소가 필요한가? 우리가 이제 호흡할 때 제일 먼저 무슨 요소 배웠었는가? 탈수소 요소. 또 무슨 요소 배웠는가? 탈탄산 요소. 이런 것들 배웠죠. 근데 산화요소는 얘기 안 했어도 산화요소는 제일 마지막으로 이걸 전달될 때 전자가 전달되잖아요. 그럼 전자가 전달된 최종적인 전자 수용체는 뭐가 되는가? 산소죠. 그러면 산소가 수소하고 전자를 받아서 산소가 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수소를 뭐 시킨다라고 할 수 있는가? 수소를 산화시킨다고 할 수 있어요. 수소를 산화시킨다. 그럴 때 사이토크롬 산화요소가 요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사이토크롬 산화요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효소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이토크롬 산화효소가 있는 거예요. 탈수소도 있고 탈탄산 요소도 있지만 사이토크롬 산화요소도 있다. 그래서 수소와 전자와 이것을 산소가 결합해서 뭘 만들어야 되는가? 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수소를 물로 만들 때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소가 산화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소가 산화됐으면 산소는 뭐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산소 입장에선 환원됐다고 할 수 있어요. 수소 입장에선 산화됐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수소는 입장에선 산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산소 입장에선 환원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고 디귿번에 짝불림제를 처리하면 전자 전달이 억제돼서 ATP가 생성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짝불림제를 처리하면 전자 전달이 일어나죠. 왜 그런가? 짝불림제를 처리하면 이 수소 이온들이 내막 있을 때 내막에서 여기에 짝불림제를 처리했다라고 하면 수소이온을 계속 능동수송시켰는데 능동수송을 시켜서 여기에 수소이온이 많아야 무슨 합성 효소를 통해서 나오는가?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확산되면서 ATP가 만들어질 텐데 짝불림제 처리하면 수소이온이 계속 일로 흘러나오잖아요. 새 나오니까 계속 퍼내도 계속 새 나오니까 전자는 열심히 퍼내야 되죠. 그래서 전자 전달은 또 오히려 더 잘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 전달은 촉진되지만 ATP가 생성되지 않는다. 1번에 사이토크롬 C 산화요소 저해제. 사이토크롬 C 산화요소 요게 저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전자 전달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전자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이토크롬 C 산화효소를 처리하면 전자가 전달되다가 여기서 막혀서 더 이상 전달이 안 되죠. 꽉 밀려서. 여기서 산화효소 저해제를 처리하게 되면 사이토크롬 C, 사이토크롬 B, C, A3 있잖아요. A3. 그런데 사이토크롬 C 산화효소 저해제를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 전자가 전달되다가 막히죠. 막히니까 더 이상 전자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길이 막혔다 이 소리예요.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이토크롬 C 저해제 처리한 건 마지막 전자 전달 복합체를 막은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마지막 전자 전달 복합체. 전자 전달 복합체가 몇 개가 있는가? 하나, 또 FAD 작용하는 둘, 셋, 세 번째는 사이토크롬 B가 있죠. 그리고 사이토크롬 C는 혼자 있죠.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막는 건 뭐가 되는가? 로테논이 되고 마지막 전자전달계 복합체 막는 건 뭐가 되는가? 네, 청산가리, 시아나칼륨이나 또는 일산화탄소가 되죠. 그래서 여기 기억나죠? 첫 번째 로테논은 첫 번째. 노는 첫 번째 전자전달계 억제, 복합체 억제. 그 다음에 시아나칼륨, N이나 일산화탄소, 이거는 마지막 전자전달 억제. 그리고 DNP는 짝풀림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막아주는 거. 수소이온 통로를 막아주는 거, 그리고 올리고마이신이라면 수소이온 통로를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ATP 합성 효소가 있는 통로. ATP 합성 효소가 있는 통로를 막아주는 것. 그래서 이 중에서 다 전자전달 안 일어나요. 근데 누구만 전자전달 일어나는가? 요거는 전자전달이 일어나죠. 오히려 더 잘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아놓으면 여길 막았다고 해서 전자전달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밀려가지고 이제 못 와요. 막혀서. 길 막히면 길 막힐 때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자전달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미음번 전자전달에서 34 ATP 해당해서 얼마 생성되는가? 2 ATP, TCO에서 2 ATP, 전자전달에서 34 ATP, 합해서 38 ATP 맞죠? 그래서 기억 미음번 내야 되죠. 그래서 4번 내야 되고, 6번에는 엽록채소이라는 명발음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다음 그림에서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이 그림 보면 우선 그림에 이렇게 해놓고 수소이온이 이렇게 나가면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뭐예요? 그쵸? 수소이온이 기질로 확산될 때 ATP가 생성된다. 여기가 기질이죠. 기질이니까 뭐가 되는가? 스트로마. 여기는 틸라코이드 내부죠. 틸라코이드 내부. 그러면 이제 우선 장소는 알았고, 그 다음에 관계 1이에요, 관계 2예요. 그쵸? 순환했잖아요. 계속 순환이죠, 순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순환, 뱅뱅뱅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 얼마가 되는가? 1이 되죠. 관계 1. 순환했으니까. 비순환적이면 어떻게 될까? 관계 2에서 흘러서 1로 해서 수소이온 통로,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 뺑뺑 돌지 않죠. 그래서 이건 관계 1이에요. 1. 그러면 기억번에 관계 1이기 때문에 ATP와 NADPH는 비순환에서 생성되죠. 이건 관계 1의 순환적 광이산화. 그래서 기억번은 ATP만 생성되는 과정이다라고 해야 되고, 니은번에 기억은 관계 2가 아니라 1이다라고 해야 되죠. 관계 1. 그리고 디귿번에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수소이온의 이동 방식은 뭐라고 해야 되는가? 통로를 통한 이동이니까 무슨 확산이라고 하는가? 촉진 확산이라고 하죠.
그냥 인지 질층을 통해서 이동되면 단순 확산이지만 통로니까 촉진 확산이다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맞는 건 디귿번밖에 없죠. 4번 해야 되죠. 7번은 한 쌍의 상동 염색체는 하면 한 쌍의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같은 수의 유전자를 가진다. 한 쌍의 상동 염색체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상동 염색체 그러면 여기에 라지 A 있으면 여기 라지 A나 또는 스몰 A, B 있으면 라지 B나 스몰 B, C 있으면 C 있어야 되죠. 그러면 상동 염색체는 반드시 무슨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가? 대립 유전자. 또 유전자가 같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같은 유전자 가진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같은 수를 갖는다 하면 맞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잖아요. 대립 유전자니까. 그래서 같은 수를 갖는다 그러면 기억번에 같은 위치에 같은 수의 유전자를 갖는다 맞아요. 숫자 빠지면 틀려요. 같은 위치에 같은 유전자 가진다 그러면 안 돼. 같은 위치에 같은 유전자 가진다 그러면 요거밖에 안 돼. 수가 빠지면 안 돼. 수는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수가 빠지면 틀려서 같은 유전자. 만약에 같은 위치에 같은 유전자 갖는다, 수가 빠져서 같은 위치에 같은 유전자 갖는다 그러면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는가? 염색 분체라고 해야지. 염색 분체. 이게 복제되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가? 이렇게 돼서 A, A, B, B, C, C. 여기도 A, A, B, B, C, C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그러면 요거는 염색 분체가 된 거죠. 그래서 요게 복제된 거. 그럼 염색 분체는 같은 위치에 같은 수의 유전자도 갖는다 맞고 같은 유전자를 갖는다 해도 맞아요. 그런데 상동 염색체는 같은 유전자 그러면 안 돼. 같은 수의 유전자 하면 맞아요. 그래서 1번에 같은 위치에 같은 수의 유전자 갖는다 맞죠. 체세포 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당연히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상동 염색체는 감수 몇 분열에서 분리되는가? 1분열에서 분리되죠. 염색 분체는 감수 2분열.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분리된다. 동일한 DNA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다. 요거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는가? 염색 분체라고 해야 되죠. 염색 분체. 그 상동 염색체에 해당되는 말은 1번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질문이 은근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다 쳤을 때 이런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놨을 때 또 이게 복제돼서 이제 문제 나올 때는 똑같은 색깔로 그려놓죠.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내가 일부러 이제 다른 색깔로 해놓는 거예요. 여기에 라지 A, 스몰 A 있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염색체라고 해야 되는가? 상동 염색체. 요건 무슨 유전자인가? 대립 유전자. 그러면 라지 A, 스몰 A 있다. 그러면 요거랑은 무슨 염색체인가? 상동 염색체. 얘랑도 무슨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 그런데 얘랑은 뭐라고 해야 되는가? 자매 염색 분체.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무슨 유전자가? 복제된 유전자. 복제된 유전자. 네, 그러면 기억과 기억.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나눠주면 감수 몇 분열인가? 1분열. 이렇게 염색 분체가 나눠주면 감수 2분열. 항상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 분리되고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잖아요. 헷갈릴 게 없는데 질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잘 상동하고 염색 분체 알아두고. 네, 그 다음 8번. 8번은 다음 크고 붉은색의 꽃의 식물 가와. 그래서 가는 크고 붉은색. 가는 크고 붉은색. 그 다음에 나는 크고 흰색. 그래서 크고 붉은색 꽃의 가와 크고 흰색을 교배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키 유전자는 큰 키 유전자는 대문자 T, 작은 키 유전자는 소문자 T, 붉은 꽃 유전자는 대문자 R, 흰 꽃 유전자는 소문자 R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돌연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생식세포. 우리가 보통
생식세포를 가르쳐주고 자손의 비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뭘 가르쳐주는가? 자손을 가르쳐줬어요. 자손을 가르쳐주고 생식세포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손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크고 붉은색 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쓰세요. 크고, 우리가 큰 것은, 작은 거는, 붉은 것은, 흰 것은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그럼 크고 붉은색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크고 하고 줄 그쳐 봐 하죠. 라이트 해도 되고 라이트 스몰 해도 돼요. 붉은색이라고 했으니까 봐 이대로 쓰세요. 그냥 쓰면 돼요. 크고 흰색 가면 크고 봐 쓰고 흰색이니까 이건 봐 붙일 필요가 없죠. 열성은 요거잖아요. 그냥 쓰면 돼요. 그 세 번째는 크고 붉은색 그랬으니까 크고 붉은색. 네 번째는 크고 흰색 했으니까 크고 흰색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크고 붉은색 나왔으니까 크고 붉은색, 크고 흰색, 크고 흰색. 여기는 작고 붉은색. 그럼 작고는 소문자 T, 소문자 T 밥 붙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붉은색. 그리고 여기는 작고 흰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방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찾는가 그러면 우선 여기선 생식세포가 몇 개밖에 안 나오겠어요. 크고 흰색 여기에서 이게 가고 여기가 난데 여긴 크고 흰색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게 되는가? 크고 흰색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생세포는 하나 아니면 두 종류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하나 아니면 두 종류 나오는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생세포는 라지 T, 라지 R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라지 T라면. 근데 여기가 스몰 T라면 라이트 라지 R하고 스몰 T, 스몰 R, 라이트 스몰 R하고 스몰 T, 스몰 R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아니면 두 가지인데 여기서 나온 거 두 칸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우선 여기에 스몰 R 들어가는 건 똑같겠네요. 스몰 R. 그럼 어떤 게 대문자 T고 어떤 게 소문자 T인가 눈으로 바로 보이죠?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중에서 어떤 걸 대문자 T 해야 되는가? 위에 걸 대문자 T하고 아래 걸 소문자 T 해야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스몰 T, 스몰 T 해야 이거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스몰 R, 스몰 R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스몰 T, 스몰 R 이렇게 이거 금방 나오네요. 스몰 T, 스몰 R 생식세포가.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가? 여기는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밖에 안 나왔잖아요. 대문자 T 해야 되죠. 그래서 나왔고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바로 찾으면 되죠. 여기에 대문자 T가 오기 위해선 대문자 T고 여긴 R 이런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거나 올 수 있다라고 하고 우선 뭐부터 찾는가? 요거 먼저 찾죠. 여기도 무슨 R이 돼야 되는가? 소문자 R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긴 무슨 T 돼야 되는가? 그렇죠. 얘가 나오려면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자 돼야 되는가? 대문자 돼야 되죠. 됐죠? 또 이거 찾아도 금방 찾을 수 있죠. 여기는 뭐가 돼야 되는가? 스몰 R, 라지 R. 그러니까 요게 스몰 R이 요거겠고 여기는 라지 R이 와야 라지 R, 스몰 R 나오죠. 그럼 여기 있는 건 문제가 뭐가 되는가 그러면 여기가 스몰 T니까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생세포는 네 종류니까 뭐 빠졌는가? 여기에 네 종류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라이트 라지 R, 라이트 스몰 R, 스몰 T 라지 R, 스몰 T 스몰 R이니까 라이트 라지 R이 빠졌지. 그래서 우선 자손 먼저 찾고 소문자 있는 거 먼저 찾고 소문자 있는 거 먼저 요거 먼저 찾고 요거 찾고 요거 찾고 요거 찾으면 여기서 다 답이 나와요. 소문자 있는 거 두 개니까. 그래서 이런 소문자 있는 거는 다 정확한 거니까 요거 찾으면 금방 답이 양쪽으로 맞춰서 나올 수가 있다가 되죠. 그러니까 우선 대문자는 바가 있는 거니까 헷갈려서 못 찾아요. 그러니까 소문자 있는 거 먼저 찾으면 여기가 스몰 T, 스몰 T니까 당연히 스몰 T, 스몰 T 해야 되죠. 여기가 스몰 R, 스몰 R이니까 스몰 R, 스몰 R 해야 되죠. 그럼 금방금방
찾아서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그러면 기억번에 니은과 미음의 유전자형. 그러면 니은과 미음의 유전자형. 그러면 니은은 오고 니은 미음은 오니까 니은과 미음의 유전자형 같다. 맞죠? 그다음 라지트와 라지알은 동일한 염색체. 라지트와 라지알이 동일한 염색체에 존재한다면 이런 생세포가 나올 수가 없죠. 다 다른 세포 독립되어 있다. 그렇죠. 독립되어 있다. 그다음 가해 유전자는 라이트 스몰 t 라지알 스몰 r. 가해 유전자는 라이트 스몰 t 라지알 스몰 r이고 나의 유전자는 라이트 스몰 t 스몰 r 스몰 r이다. 여기가 스몰 t가 돼야지 두 종류 나오죠. 그래서 라이트 스몰 t 스몰 r 스몰 r이다 맞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디귿번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생식세포 보고 자손의 비 구하는 방법을 했는데 자손을 보고서 생세포 구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구하라 이 소리예요. 찾고 그다음에 9번은 다음 중에서 DNA 이중 DNA에 이중 나선이 존재하는 결합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DNA 뭐하고 뭐 사이에 수소결합하는가? 염기와 염기 사이에 수소결합하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죠. 니은번 포스포다이에스터 결합. 포스포다이에스터 결합. 에스터 결합. 에스터 결합이 뭔가 그러면 산과 알코올 또는 하이드록시 사이의 탈수 결합. 이 바로 에스터 결합이죠. 산과 하이드록시 사이의 탈수 결합. 산과 하이드록시 사이의 탈수 결합 대표적인 게 뭐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글리세롤, 이게 하이드록식이죠. 이게 글리세롤이잖아요. 그리고 지방산 하면 COHO, COOH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하고 뭐 사이에 결합하는가? 산과 요게 카복시산이잖아요. 지방산. 카복시산과 COOH, 카복시산. 요거는 무슨 기가? 알코올, 하이드록시기. 그럼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탈수 축합이니까 뭐 빼는가 하면 H2O 빼죠. 그러면 뭐가 되는가 그러면 여기를 그래서 일반식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일반식을 쓸 때는 요걸 R, 요것도 R 사이에 뭐가 있는가? R과 R 사이에 COO가 있죠. 그래서 COO가 양옆에 R이라고 표시하고 여기도 이쪽에 전부 다 R이라고 표시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에스터 결합의 일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R, 이게 R, 이걸 R이라고 표시하고 이것도 R이라고 표시하고 그러면 그 안에 COO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에스터 결합의 일반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에스터 결합 그 다음 나온 김에 그 밑에 끝까지 할게요. 에테르 결합 은 산소 원자 사이에 탄화수소 두 개의 탄화수소 화합물이 있는 경우 결합했을 때 에테르 결합. 그러니까 산소 원자 사이에 CHHO, CHHH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일반식을 뭐라고 쓰는가? 이걸 R, 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일반식은 R, O,
R 이런 모양이 된 게 에테르 결합의 일반식이 돼요. 산소 원자 사이에 두 개의 탄화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 그래서 ROR 에테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에스터 결합, 이거는 에테르 결합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면 에스터 결합 그러면 우리가 수소 결합이 있고, 그럼 에스터 결합에 우리 무슨 에스터 결합이 있는가 하면 요 산이 무슨 산일 경우가 있는가? 인산일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무슨 산이에요? 지금은 요거 무슨 산인가? 요 산이 무슨 산인가? 카복시산이잖아요. COOH. 그래서 요 카복시산인데 여기에 카복시산이 아니고 인산이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인산이 있으면 앞에다 무슨 자 붙이면 되는가? 포스포 자 붙이면 되죠. 두 개 떼어낸다 그러면 다이 그러면 되죠. 그래서 포스포 다이 에스터 결합. 이거는 두 개의 무슨 인산 떼어내면서 피로인산 떼어내면서 결합하죠. 피로인산 떼어내면서 어디하고 어디 결합해요? 피로인산 떼어내면서 뭐하고 뭐 결합한가? 3번의 OH 말단에 5번 인산기를 결합시키는 거. 포스포다이 에스터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포스포다이 에스터 결합은 3번 OH 말단에 5번 인산기를 결합. 3번 OH 말단에 5번의 인산기를 결합한다. 그것을 포스포다이 에스터 결합. 그래서 두 번째 있는 포스포다이 에스터 결합, 3번 OH 말단에 5번 인산기를 결합하는 거, 포스포다이 에스터 결합. 그럼 포스포다이 에스터 결합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글리코사이드 결합. 글리코사이드 결합은 이쪽에다 쓸까요? 글리코사이드 결합은 누구하고 누구 결합하는가? 그렇죠. 당에 뭐하고? 당에 당. 탄소 있고 여기에 HOH 있죠. 또 여기도 HOH. 무슨 포도당? 알파 포도당. 요거 위치 바뀌면 OH, H 되면 베타 포도당. 그러면 이 포도당과 포도당. 요거하고 요거 사이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무슨 결합인가? 몇 결합? 몇 번? 1번. 요거 몇 번인가? 4번. 일사결합이잖아요. 그럼 알파 일사도 있고 베타 일사도 있죠. 알파 일사 결합하는 게 뭐가 있는가? 녹말, 아밀로스, 아밀로펙틴하고 또는 글리코젠은 알파 일사 결합이고, 베타 일사 결합은 섬유소, 셀룰로즈하고 키틴, 베타 일사 결합.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알파로만 찾아도 당과 당 사이인데 뭐와 뭐 사이인가? 무슨 기? 하이드록시기. 당의 하이드록시기와 당의 하이드록시기와 당의 하이드록시기가 다른 분자의 하이드록시기 사이에 이것도 탈수 축각.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사이 이것도 마찬가지. 뭐가 빠지면서 결합하는가? 물 빠지면서 결합하죠. 이렇게 빠지면 요 사이에 O가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이렇게 결합해서 O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것을 우리가 글리코사이드 결합인데 여기서 홀로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홀로사이드는 요걸 홀로사이드라 그래요. 뭐하고 뭐 사이인가? 당과 당 사이. 그런데 헤테로사이드도 있어요. 헤테로사이드 결합. 사이드. 홀로사이드 결합과 헤테로사이드 결합이 있는데 이건 당과 배당체 사이. 요 배당체란 말은 뭔가? 당의 유도체. 예를 들면 염기가 되죠. 그래서 뭐하고 뭐 사이도 결합할 수 있는가 하면 당과 당의 유도체 사이에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하이드록시기 사이. 그러면 이게 뭐가 있는가 그러면 염기가 있고, 그냥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하죠. 염기가 있고, 당이 있고, 요 사이에 결합하는 거, 요게 바로 요게 OH하고 OH 사이에 결합하는 거, 당과 배당체. 그리고 1번 탄소에 인산이 있겠죠. 5번 탄소에 인산. 그래서 염기와 당 사이에도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가?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염기와 당 사이에도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다. 염기와 당 사이에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디귿번도 헥산에 들어있는 결합에 해당이 되죠. 글리코사이드 결합, 디귿번도 되고, 그다음에 리을번의 에테르 결합은 헥산에 있는 결합은 없죠. 그래서 기억번의 수소 결합은 염기와 염기 사이에, 포스포다이 에스터 결합은 3번 당의 3번 OH 말단에 5번 인산기 결합, 그리고 글리코사이드 결합은 염기와 당 사이에 글리코사이드 결합. 그래서 모두 존재하는 결합은 기억, 니은, 디귿번이 돼야 되죠. 결합이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10번서부터 해나갑시다.